책을 곁에 두고 좋은 흔적을 남기는 채널, 책 곁에 두고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의 책 한 권을 곁에 둡니다. 시작합니다. 그것은 가짜 운동입니다. 사실 환자들에게 평소 운동을 하냐고 묻는 질문에 하지 않는다고 솔직히 대답하는 환자는 거의 없다. 대부분 스스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답한다. 80대 어머니와 60대 따님이 진료실에 함께 들어왔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 어머니 환자의 무릎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 관절염 초기 정도였다. 평소에 운동만 제대로 해도 통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실 분이다. 어머님, 운동은 좀 하세요? 그럼 내가 운동은 꾸준히 하지. 어머니 뒤에 서 있던 따님이 아니라며 고개를 젓는다. 예전 같으면 환자의 대답만 믿고 환자가 정말 운동을 하는 줄 알고 넘어갔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안다. 환자가 이야기하는 운동은 대부분 진짜 운동이 아니라 가짜 운동이다. 어떤 운동을 하시는데요? 어머님이 따님의 눈치를 보면서 말했다. 내가 농사를 짓는데 밭에 나가서 일해요. 그게 다 운동이지. 예상이 적중하는 순간이다. 일은 운동이 아니다. 오히려 일을 할 때는 관절에 좋지 않은 동작을 장시간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관절을 지키는 건강한 운동이 아니라 관절을 손상시키는 무리한 노동에 지나지 않는다. 평소에 운동 좀 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있게 그렇다고 답한다. 어떤 운동을 하시는데요? 라고 다시 물으면 자신감이 떨어진 목소리로 걷기 운동합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럼 나는 마지막 질문에 들어간다. 걷기 운동이 일하면서 걷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따로 시간을 내 운동하려고 마음먹고 걷는 건가요? 이쯤 되면 대부분 겸연쩍게 웃으며 대답한다. 맞아요. 일하면서 걸어요. 그게 운동이지요.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데. 특히 여성 환자들의 경우 운동이라고 가장 흔하게 착각하는 일상 행동 중 하나가 외출이나 쇼핑이다. 2에서 3시간 걸었으니 운동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진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저 의미 없이 걷고 있는 것인지 구분하는 쉬운 방법이 있다. 운동을 목적으로 운동화를 신고 나갔는지 생각해보면 된다. 발이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다리에 적당한 힘을 주고 무릎을 쭉 펴면서 리듬감 있게 걸었을 때 비로소 진짜 걷기 운동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저 무조건 걷기만 하는 것이 무릎에 좋다면 가장 좋은 직업은 많이 걷는 직업일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직업상 많이 걸을 수밖에 없다는 59세 남자 환자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매일 무릎이 화끈거리고 아픈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갈 시간도 없어서 그저 참고 산다며 약을 먹으면 그나마 견딜만 하니 약 처방을 길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무릎의 상태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남성 환자인 터라 허벅지 근육도 어느 정도 있었다. 검사 결과를 모두 살펴본 뒤 환자의 보행 자세를 관찰했다. 역시나 터벅터벅 걷는 걸음걸이가 무릎 통증을 유발한 것으로 보였다. 바르게 걷는 자세를 알려드리니 이렇게 걷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영 어색해하셨다. 2달 후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의 걸음걸이는 많이 자연스러워 보였다. 함께 병원을 방문한 아내분이 요즘은 일하고 들어와 무릎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으니 너무 좋다고 전하며 더 이상 약도 먹지 않는다고 했다. 덧붙여 걸음걸이만 고쳐도 이렇게 좋아지는데 이런 방법을 왜 지금껏 다른 병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았는지 안타까워했다. 이처럼 걷기 운동은 참 좋은 운동이지만 잘못된 자세로 걸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발이 아플 수도 있고 무릎이 아플 수도 허리나 목이 아플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올바른 걷기 자세란 무엇일까? 첫째, 목과 등,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다. 둘째, 무릎을 구부정하게 굽히지 않고 힘있게 쭉 펴면서 걷는다. 셋째, 발을 디딜 때 발 뒤꿈치부터 발 중앙부, 발가락 순으로 구르듯이 디디며 걷는다. 여러분은 오늘 걷기 운동을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정형외과 의사가 말하는 실생활 4가지 운동 방법. 첫 번째, 의자에 앉아서 다리 쭉 펴기.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운동으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하루에 100번씩 실시하라고 이야기하곤 하는데 100이라는 숫자를 들은 환자들은 그렇게 많이 해야 하나요? 라며 깜짝 놀라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다.
무릎을 곧게 펴고 5초 버텼다 1초 쉬는 동작을 반복하면 600초, 딱 10분이다. 만약 100이라는 숫자가 부담스럽다면 처음부터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말고 시간이 날 때마다 나눠하는 것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히 그리고 정성껏 다리를 펴는 것이다. 횟수를 채우기 위해 대충 빨리 다리를 올렸다 내리면 이는 안 하니만 못하다. 무릎 관절은 정성을 들인 만큼 좋아진다.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이나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TV를 보면서 사무실에 앉아서 혹은 걷기 운동을 하다 잠시 벤치에 앉아 다리만 들어올리면 된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다리를 들어올리는 힘이 약해져 넘어질 위험이 늘어난다. 다리를 끝까지 들어올렸을 때 발목을 몸쪽으로 당기면 정강이 힘도 함께 기를 수 있어 낙상 위험도 줄일 수 있다. 1. 허리를 곧게 펴 의자에 바르게 앉은 뒤 양손은 허벅지 위에 편안히 올려놓는다. 이 한쪽 다리를 무릎 높이까지 들어올린 뒤 무릎을 곧게 편다. 허벅지 안쪽에 단단히 힘이 들어간 것을 느끼며 5초간 유지한 후 다리를 내려 1초간 휴식한다. 좌우 각 100번씩 반복한다. 두 번째, 앉아서 오금으로 계란 깨기. 처음 이 운동을 시도하는 환자들은 쉽게 계란을 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성공하는 이는 거의 없다.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은 서 있을 때도 무릎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다. 무릎이 아파 온전히 펴지 못하고 이를 방치해 굽은 무릎을 곧게 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 운동은 서 있기 힘든 고령의 환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무릎 관절 운동이니 꼭 실천하도록 하자. 사실 이 운동을 처음 시도하는 이들 중에는 무릎으로 바닥을 누르라는 요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무릎을 펴는 느낌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금 아래 계란을 놓은 뒤 무릎으로 눌러 실제 느낌을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비닐봉지 안에 계란을 넣어 진행하면 계란이 깨져도 문제없으니 실천해보자. 계란을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는 누르면 소리가 나는 작은 고무공이다. 또는 수건을 말아 오금 아래에 두는 것도 좋다. 무엇이 되었든 무릎을 쭉 펴 바닥을 누르다 보면 자연스레 대퇴사두근의 근력이 강화되고 무릎이 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요령을 파악했다면 수건이나 계란 같은 도구 없이도 할 수 있다. 1. 바닥에 앉아 양쪽 다리를 곧게 뻗은 상태에서 무릎 아래 계란이나 고무공, 돌돌만 수건을 놓는다. 이 무릎을 힘껏 펴 바닥을 누른다. 5초간 유지한 후 다리에 힘을 빼 1에서 2초간 휴식한다. 좌우 각 10에서 15회 3세트 반복한다. 세 번째, 투명의자 앉기 스쿼트. 스쿼트는 엉덩이와 허벅지의 근육을 키우기 위한 운동 끝판왕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난도가 꽤 높은 동작이다. 정확한 자세가 아니면 오히려 무릎이 아플 수 있고 근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정확한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음에 소개한 것과 같이 더 쉽고 안전한 응용법을 실행하는 편이 더 낫다. 평소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기 힘들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을 붙잡아야 하는 사람에게 스쿼트는 매우 중요한 운동이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통증이 심한 급성기가 지난 다음에 해야 한다. 특히 스쿼트는 의자 등받이를 붙잡거나 벽에 기대는 등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동작을 실천한다. 스쿼트를 하면서 특정 각도에서 무릎이 걸리듯 멈칫하며 통증이 느껴지거나 무릎이 붓는다면 무릎 연골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무릎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모든 것은 과요불급이다. 스쿼트가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 할지라도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 반복하면 오히려 연골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한다. 1.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접고 바르게 선다. 이 마치 투명한 의자에 앉듯이 절반만 앉아 5초간 유지한 후 일어나 1에서 2초간 휴식한다. 10에서 15회 3세트 반복한다. 네 번째, 누워서 한 다리 들어올리기. 하루 종일 바쁜 일상에 치여 도저히 운동을 할 시간이 나지 않는다면 자기 전 누워서 이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력을 유지할 수 있다. 걷기 힘들거나 나이가 많은 환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니 이 운동조차 할 시간이 없고 힘들다고 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운동법은 매우 간단하다. 바르게 누워 무릎을 편 채로 한쪽 다리를 올렸다 내리는 것을 반복하면 된다. 단순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무릎을 펴기 위한 대퇴사두근은 물론 다리 전체를 들어올리기 위한 고관절 굴곡근인 장요근에도 힘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근력 강화에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다. 장요근은 대퇴사두근만큼이나 걷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므로 평생 두 발로 걷고 싶다면 이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 다리를 너무 빠르게 올렸다 내리는 방식으로는 근육을 제대로 자극하기 힘들다. 또 자칫 잘못하면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어떤 동작이든 꼼꼼히 그리고 정성껏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다리를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려야 하는지 애매하다면 한쪽 다리는 무릎을 구부려 세운 뒤 반대쪽 다리를 무릎 높이만큼 뻗어 들어올리면 된다. 1. 편안하게 바닥에 누워 한쪽 다리는 접고 한쪽 다리는 곧게 뻗는다. 이 곧게 뻗은 다리를 반대쪽 무릎 높이까지 들어올린다. 들어올린 다리의 허벅지 앞쪽 근육에 단단하게 힘이 들어간 것을 느끼며 5초간 유지한 후 다리를 내려 1에서 2초간 휴식한다. 좌우 각 10에서 15회 3세트 반복한다. 튼튼한 허벅지가 무릎 관절을 지킨다. 무릎 관절 리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 주변 근육의 근력을 키우는 것이다. 튼튼한 근육은 관절이 받는 충격을 덜어주고 관절을 보호한다. 무릎 주변 근육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관절염으로 인한 불편함을 자연스레 없앨 수 있다. 반면 관절염이 생기면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근육이 약해지고 무릎이 더 굽어 관절염이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흔히 무릎 관절염에는 걷기 운동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데 있는 환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다. 근력 운동과 걷기 운동을 함께 병행하는 것은 좋지만 근력 운동 없이 오직 걷기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허벅지 근육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걷기 운동만을 고집하면 오히려 연골이나 다른 근육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이미 허벅지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꾸준한 걷기 운동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근육이 없는 사람은 근육을 먼저 키우거나 근육 운동과 걷기를 병행해야 한다. 정형외과 의사가 말하는 운동의 3원칙. 정형외과 의사로서 환자에게 언제나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곤 하지만 단순히 운동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적절히 그리고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의사로서 환자들이 운동을 할 때 반드시 지켜줬으면 하는 3가지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한다. 원칙 1. 관절의 정상 운동 범위를 유지하라. 통증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 관절이 굳어버린 환자의 경우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의 각도를 약간이라도 벗어나면 극심한 통증을 느끼곤 한다. 예를 들어 50견 환자의 경우 굳어있던 팔을 누가 살짝이라도 건드리면 눈물이 핑 돌 정도의 강한 통증을 느낀다. 족저근막염 환자는 발목을 위로 올리는 움직임이 제한된 경우가 많아 밤새 발목을 구부린 채로 자고 일어난 아침 첫 발을 디딜 때 발목이 갑자기 위로 꺾이면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할 정도의 통증을 느낀다. 허리가 아픈 사람도 마찬가지다. 허리가 아파서 구부정하게 다니던 사람은 순간 발을 잘못 디뎌서 허리가 살짝 펴지기라도 하면 허리에서 불이 번쩍이는 듯한 심한 통증을 느낀다. 따라서 통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평소 운동을 통해 관절의 정상적인 운동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 2.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조화롭게 할 것.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환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다. 30대 중반 이후로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 근력 운동을 함께 해야 한다. 근력 운동은 가벼운 무게로 장시간 반복하면 근육 지구력이 좋아지고 무거운 무게로 짧게 반복 동작을 할 때 근육 크기가 커지고 강해진다. 그러니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아령은 좀 더 무겁게 실내 자전거는 4에서 5단으로 강도를 높여 더 힘들게 운동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꾸준히 한다면 분명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유산소 운동 역시 기본 원칙을 알고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유산소 운동의 적정 수준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다. 관절염 환자는 일주일에 중간 강도의 운동을 2시간 이상 하거나 높은 강도의 운동을 1시간 이상 할 것을 권장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중간 강도, 높은 강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유산소 운동 중간 강도, 걷기,
실내 자전거, 아쿠아로빅 등의 운동을 하면서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 유산소 운동 높은 강도, 운동할 때 몇 마디 이상 말하기 힘든 정도.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기본 원칙을 알고 둘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원칙 3. 운동은 무조건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평소에 운동을 하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왕년에 운동을 많이 했다고 동문서답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 대답은 현재 나의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내가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운동을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운동은 매일 규칙적으로 꾸준히 해야 한다. 너무나 많이 들어 지겨울 정도인 이 원칙이 사실은 지키기 가장 힘든 것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나에게 꼭 맞는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운동이 귀찮거나 쉬고 싶은 유혹에 시달릴 때마다 꾸준한 운동의 중요성을 떠올리고 실천하도록 하자. 관절에 독이 되는 운동과 관절에 득이 되는 운동. 운동을 하다 통증이 생기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이 운동은 나에게 맞지 않아. 이 운동은 관절에 좋지 않아. 50대 여성 환자가 무릎이 퉁퉁 부어서 병원을 찾았다.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니 보다 못한 친구가 운동 좀 하라고 등산을 데려갔다고 했다. 3시간 정도 등산을 했을 뿐인데 무릎이 망가졌다며 등산이 무릎에 이렇게 나쁜 운동인지 몰랐다고 하소연을 했다. 진찰을 해보니 무릎 관절 안에 물이 조금 차기는 했지만 무릎이 망가졌다고 말할 상태는 아니었다. 퇴행성 관절염 1에서 2단계 사이로 보였다. 진료를 하는 내내 환자분은 등산 탓을 했다. 아마 지인들에게도 등산은 무릎을 망가뜨리기만 할 뿐이니 절대 하지 말라고 말렸을 것이다. 등산은 나쁜 운동이 아니다. 실제로 무릎 통증 없이 건강하게 등산을 즐기는 이들도 너무나 많다. 잘못된 것은 등산 자체가 아니라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다가 갑자기 무리해서 3시간씩 등산을 했다는 데 있다. 오랜 시간 등산할 수 있는 허벅지 근육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평지도 아닌 산을 3시간씩이나 오르내렸으니 무릎에 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등산이 무릎 연골을 닳게 만들 수는 있다. 한 번은 등산로 관리가 직업인 60대 남성분이 병원을 찾아왔다. 무릎이 뻣뻣해서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이 심해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혹시 수술을 피할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했다. 무릎이 많이 아프세요? 아니요, 별로 아프지는 않아요. 약간 아리는 정도예요. 그럼 수술하지 마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온산을 오르내리는 것이 직업인 분에게는 등산이 무릎 관절염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이 환자분은 엑스레이 촬영 결과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관절 상태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 본인이 통증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점이다. 왜? 등산으로 다리 근육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단련되어 있었으니까. 정형외과를 찾는 수많은 환자들을 운동을 기준 삼아 나눈다면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아픈 경우와 운동을 너무 하지 않아 아픈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아픈 사람들은 운동을 쉬라고 해도 쉬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아프다. 반면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아픈 사람들은 운동을 하라고 해도 잘하지 않는다. 그래서 통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의사 입장에서는 두 부류의 환자를 섞어서 딱 반으로 나누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달리기를 하다가 무릎이 아프면 앞으로 절대 달리기를 하면 안 되는 걸까? 연골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달리기 대신 다른 운동을 권하는 의사도 있다. 하지만 나는 무릎 연골 상태가 너무 나쁘지 않다면 잠시 쉬었다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한 후 다시 달리기를 시작해도 된다고 말한다. 관절만을 고려한다면 통증이 느껴질 때 운동을 그만두는 게 낫다.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픈 사람은 축구나 격투기 같이 상대방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운동을 피하는 게 좋다. 그러나 좋아하는 운동을 평생 안 하고 살 수는 없다. 어떤 사람에게 운동은 삶의 활력소일 수 있고 전신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까지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스스로 조절하면서 하는 것이다. 안 해도 아플 수 있고 해도 아플 수 있는 게 운동이다. 운동을 하다 부상을 입었다면 운동을 포기할 게 아니라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운동이나 재활에 힘써야 한다.
이것을 잘 이해했다면 이 주사는 효과가 얼마나 가나요?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주사든 약이든 물리치료든 치료를 통해 관절 주변의 문제가 해결되면 통증은 사라진다. 그런데 약해진 근육을 그대로 방치한 채 이전과 동일한 생활 습관, 무거운 물건 들기, 망치질, 청소 등을 이어가거나 운동, 접영,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숄더 프레스 등을 다시 시작하면 문제가 생겼던 부위에 다시 스트레스가 가해져 염증이 재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환자들은 이 주사의 약효가 3개월일 뿐이구나. 지난번 주사는 6개월은 갔는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는 주사의 약효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다. 이 통증의 굴레를 이해하였는가? 그렇다면 자신의 상태에 맞는 근력 강화 운동을 실천하는 일만이 남았다. 걷기가 열풍입니다. 점심시간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 공원을 걷습니다. 이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어집니다. 어느 때보다도 건강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걷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없이는 관절이 닳기만 합니다. 이것은 알다시피 근육입니다. 사람의 인체 구조상 근육은 움직임에 있어 필수 요소입니다. 근육 운동 없이 걷는 건 오히려 무릎 관절에 독이 됩니다. 관절 운동에 무리가 있는 분들에게는 무리가 되지 않는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주변의 운동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운동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좋은 유튜브 영상도 많아 조금씩 실천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0세 인생,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곳도 많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시간도 많습니다. 우리 몸을 튼튼하게 그러기 위해선 근육 운동이 필수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100년 쓰는 관절 리모델링을 읽고